안녕하세요. 저희는 SNT에서 휘문고 통합사회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통합사회 문성민 선생님이고요. 네, 저는 한국사 윤정호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한국사를 약 한 15분간 빠르게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제 다음으로 문성민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 전 학부와 대학원에서 역사를 전공한 전공자고요. 그다음에 시대인재 SNT 수업을 하고 있고 이제 올해까지는 이제 세움학원이라고 이제 휘문고 하고 있는 그 학원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휘문고 수강생이 가장 많은 학원 3개 해서 다 수업을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중요한데 뭐 1등급은 올해 작년 다 계속 배출을 했었고 22년 2학기에 그 전교 1등이 3명이었고 한 문제 틀린 게 전교 1등이었습니다. 2학기 기말에 그 친구. 그다음에 전과목 전교 1등도 계속 배출했었고 그다음에 경기고 영동고도 저희가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게 휘문고 성적표입니다. 휘문고 성적표 저희 학생 진짜 1 보이시죠? 1. 여기 일부러 출력 잘 보실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게 휘문고 홈페이지에 뜨는 성적이고요. 그래서 406명 중에 1등을 했었다. 이거 보시면 저희 수강생인 걸 확인이 되실 거고 이 친구가 사실은 이제 실명은 좀 거론하기 그런데 이 이모 학생이 원래 1학기 때 한국사가 3등급이었습니다. 3등급 다른 수업 들었을 때.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왔던 건데 이제 그래서 바로 한 번에 1등급으로 올라섰고 그 다음에 기말에 전교 1등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건 사실 이제 내년에 교과서가 바뀌잖아요. 교육과정이 바뀌고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20년 이전의 교과서고 그 다음에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20년 전인데 왜 보여주냐. 중학교 역사학 커리큘럼이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전근대와 근현대 비율이 전근대가 원래 높았던 게 기존 교과서고 중학교 역사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역사 같은 경우는 거의 조선까지가 4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들 시험 범위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뒷부분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부터는 이제 특히 바뀐 교과서는 정말 저도 이런 커리큘럼은 처음 봤는데 전근대가 줄어든 건 당연하고요. 전근대가 줄어든 건 당연한데 현대사가 2단원이나 늘었습니다. 현대사가. 그래서 이 현대사가 비중이 너무 높아졌다. 아마 2학기 중간고사부터 현대사를 시작하지 않을까. 처음으로. 사상 최초로. 왜냐하면 휘문고는 무조건 원칙이 뭐냐. 진도를 다 끝내는 게 원칙입니다. 다른 학교랑 다르게. 그래서 무조건 다 끝까지 나갑니다. 교과서 가장 끝까지. 통일 부분까지 다 나갑니다. 그래서 특히 이 전근대 비율 보세요. 근대 이전 한국사 이해거든요. 이거 1학기 중간고사에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1학기 중간고사에 거의 근대까지 갈 가능성도 보인다. 휘문고는 진도를 빠르게 나가기 때문에. 그럼 휘문고는 대체 어떻게 진도를 빠르게 나가느냐. 수업을 안 하거나 수업을 계속 많이 해서 나중에 체육 시간 다 빼고 수업하거나 보강까지 해서 시험 한 주 남겨두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 성향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생님이 3분입니다. 윤대영 선생님 포함해서 3분인데 윤대영 선생님이 출제를 주도하고 근데 이제 윤대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수업을 아주 장황하게 많이 하십니다. 이거 1단원 비율로 보세요. 6분의 1이죠. 근데 이거를 거의 3분의 1을 하십니다. 전체 수업 비중에서. 그러니까 너무 자세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과서에 없는 내용까지 수업을 다 하시고 그럼 진도가 밀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보강 시간을 따로 잡습니다. 다른 시간을 선생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한국사를 추가로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사가 한 주에 3시간인데 시험 기간 들어서면 한 주에 6시간 한 날도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 문제는 그게 시험 기간이라는 거죠. 시험 기간에 평소에 그러시는 게 아니고. 그게 문제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자, 아이들이 어디까지 잘 돼 있냐면 여기까지 잘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1단원까지. 2단원 전반부 조금 압니다. 왜 학교에서 좀 배웠거든요. 그 뒤부터는 거의 안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너무 약한 데다가 이 부분은 윤대영 선생님 빼고 나머지 휘문고 학교 선생님 2분도 약합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제가 하도 떠들어대서 안 했는데 재작년에는 아예 2학기 기말고사 때 뭘 틀어줬냐면 수업을 안 하고 야인시대를 틀어주고 그 다음에 야인시대 끝나니까 이제 공부할 줄 알았대요. 그랬더니 이제 부잣집 막내 아들을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 그걸 틀어줬습니다. 실제로. 근데 시험은 쉽냐? 이 동네 통틀어서 가장 한국사가 어려운 게 휘문고입니다. 이제 문제 기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 휘문과학선 어떤 과목이냐? 1학년 6학점입니다. 이제 6단위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은 교육과정 공부를 전혀 안 한 쌤입니다. 첫 번째 기억하시고 이제 학점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아, 네. 제 프린터가 잘못 나갔습니다. 이게 이전 우린 프린터가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보시면 됩니다. 네. 1학년 6학점입니다. 학점. 네. 그래서 영어 수학과 동일하게 수시에 반영되는 건 아시죠? 가중치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사회 한국사가 합쳐지면 한 수업의 단위수가 국어보다 많더라. 네, 기억하시고. 그래서 휘문고 전 과목 통틀어 난이도 1위였던 적이 1년에 많게는 2번, 한 번은 반드시 전 과목 통틀어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22년 전체 전교생 평균이 48점이었습니다. 전교생 평균이 1컷이 90점대인데 전교생 88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위에 아래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제일 잘하는 애들은 90점도 넘는 시험인데 48점까지 나온다는 거, 전교생 평균이. 이번 시험도 극단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왜? 2학기 중간고사 때 100점이 30명 나왔거든요. 이번에 올해. 그러니까 1등급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시험이 말도 안 되게 어려웠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석차가 안 나와서 제가 분석은 못 하는데 장담하건대 1등급 컷이 무조건 80점대입니다. 전교 15등에서 18등 사이가 80점대를 맞았다고요.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기출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단순 암기만 해서는 안 되고 이해와 종합적 정리를 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교과서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를 출제하는 게 당연히 아니고요. 어떤 부분을 아이들이 아예 안 봤을까? 어떤 부분을 내가 수업을 안 했지? 그 부분을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수업을 듣는 게 의미가 크냐? 네,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다가도 갑자기 엉뚱한 부분을 학교 선생님이 그것도 세 분 중에 한 분만 언급을 했어요. 그 부분은 또 출제합니다. 그럼 나머지 두 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들은 적이 없거든요. 네, 이게 되게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교 담임 선생님에 따라서도 반별 평균도 상당히 큽니다. 차이가 커요. 이게 좀 약간 비합리적인 내용이죠. 네,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의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는데 그 이유는 제 뒤에서 기출 보시면 알고요. 네, 그래서 휘문학교 선생님 수업을 그러니까 세 분 중에 한 분 선생님 수업은 되게 많이 듣고요. 네, 세 분 중에 또 나머지 한 분, 그 야인시대 틀어주던 분, 네, 그분 수업은 많이 안 듣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실제 기출을 보시면 프린트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에 각 관등제를 다 쓰라고 했습니다. 이걸 설마 다 쓰라고 할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해서 이것도 10명이 안 나왔습니다. 이거 만점자가, 이 문제의 만점자가. 근데 이 비중이 되게 큽니다. 8점입니다. 8점. 100점 만점 중에 8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틀리면 일단 1등급은 거의 힘들어졌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이거를 다 써야 되는데 이걸 이제 다 외워야 된다는 걸 애들이 왜 모르느냐? 이게 이렇게 중간고사 내용이거든요. 삼국시대라. 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내서 낭패를 본 친구들이 되게 많다. 네, 이거는 뭐 크게 큰 문제는 아니고 이거 잘 안 보이시면 이제 지도 보시면 되는데, 네, 이게 임시정부 내용인데 이제 프린트는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뭘 물어봤냐면 이 중에서 이제 뭐 가지고 애들이 많이 틀렸느냐? 임시정부가 연해주에 있고 상하이에 있고 국내에 있는데 다 당연히 같은 애겠죠. 그럼 뭘 물어봤느냐? 월을 물어봤습니다. 월을. 1919년 몇 월에, 그 월이 어디 나와 있냐면 본문엔 당연히 없고 이 교과서 지도에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 글씨 보이세요? 네, 이걸 가지고 이 순서를 맞추라고 한 거예요. 네, 이 순서를. 네, 좀 상상을 초월하죠. 그다음에 이제 이건 러일 전쟁 문제인데, 이것도 뭐 용안포 사건 03년, 영일동맹 02년, 의화당 운동 00 이런 거 좋아요. 연도 외울 수 있어요. 근데 어디 있었느냐? 교과서 여기. 네, 여기. 네, 본문은 오히려 하나밖에 안 냈어요. 본문은 하나 내고, 위에 아래. 네, 제가 말씀드린 게 뭔지 아시겠죠? 이걸 학교에 설명했을까요? 안 하죠. 이거 설명하면 수업을 어떻게 나갑니까? 이거까지 수업하면 학교 진도를 어떻게 나가냐고요. 이해되셨죠? 이건 했을 리가 없다니까요. 학교에서 설명을 했을 리가. 그런데 이걸 낸다고요. 당연히 애들이 틀리죠. 그러니까 중학교 역사 시간에 배웠던 그 내용하고는 아예 동떨어져 있죠. 중학교 때도 가르쳐줄 리가 없으니까. 자, 그다음에 이거는 뭐 사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너무 답이 확실했으니까. 근데 이것도 제대로 공부를 안 했으면 틀립니다. 전화 1897부터 84, 87 뭐 이렇게 연도가 다 나와 있는데 제국신문 98년. 자, 이 전차가 1899거든요. 1899. 네,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건 맞는데 나머지 선지가 정확히 연도를 알았어야 풀어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이라는 건 갑신정변 터지면서 우정총국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정총국을 볼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쉽게 풀 수 있었는데 이제 연도 완벽히 못 외운 애들은 그냥 애초에 당황해 버리기 때문에 문제를 못 풀었을 가능성이 높았던 문제. 오답률 높았습니다. 자, 이거까지 괜찮아요. 이거까지 앞에 있는 것까지 이거 이상한 거 낼 수 있어요. 자, 이건 여기서부터는 교과서에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 윤대영 선생님 프린트에 그냥 있는 내용을 선생님 설명을 해주고 그럼 나머지 두 선생님들은 이 프린트를 아예 안 쓰거든요. 윤대영 선생님 프린트를. 그러면 윤대영 선생님하고 같이 출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검토를 한 다음에 시험 직전에 그냥 다시 언급만 해요. 그냥 이런 게 있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출제를 합니다. 교과서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프린트도 한 선생님만 나갔다니까요. 이게 사화의 발생 원인. 이걸 적는 건데 발생 원인이 교과서에 없어요. 하나밖에. 그럼 나머지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히 다 알아야만 한다는 거죠. 알아야만 합니다. 교과서에 없는 내용까지도.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계속 반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환국은 교과서에 한 줄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에 한 줄 나와 있는 걸 네 줄을 쓰라고 합니다. 역시 교과서에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사이드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예 언급이 없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한 번 더 보고 왔습니다. 방금 전에. 없습니다. 없어요. 이 환국의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명칭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는 뭘 쓰라고 하느냐. 이 각각의 서인, 남인, 노론, 소론. 이거는 노론, 소론이 교과서에 없다니까요. 이 환국 파트에 딱 한 줄 나와 있어요. 환국은. 근데 누가 집권을 했고 경신환국 때 노론이 집권했고 서인이 집권했는데 노론, 소론 나눠졌고 다시 기사환국 때 남인이 집권했다. 재집권했다가 마지막 갑술환국 때 누가 얘들이 다시 일당 전제가 됐다. 노론이. 이런 것들을 다 써야 됐습니다. 완벽히 썼어야만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죠. 교과서는 한 줄인데 이건 세 줄 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수업을 잘하는 거 중요하죠. 수업을 제가 못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았겠죠. 다른 학교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완벽하게 외우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 앞에서 완벽하게 외우게 만들게요. 그럼 외워지나요, 애들이? 자, 그러면 방법은 뭐밖에 없느냐? 결국 올해 저희가 이렇게 해왔었고 그래서 성공을 거둔 게 뭐냐? 남깁니다. 남기고 다 외우지 않으면 안 보내줍니다. 진짜 안 보내줘요. 진짜. 아니 선생님 수업 시간 10시까지고 그때 학원 영업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실을 가지고 있고 거기는 스터디 카페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경기구 같은 경우는 그 애들이 안 보내주는데 밖에서 여자친구가 기다린다고 경찰에 신고도 합니다. 하지만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스터디 카페니까. 그래서 절대 안 보내줍니다. 절대 안 보내줍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실현한 적은 없지만 만약에 또 클리닉을 도망갔다. 그러면 제가 계속 애들한테 약속을 합니다. 도망가면 내가 너네 집 가겠다고. 그래서 실제로 어머님한테 전화하면 바로 달려옵니다. 너무 쪽팔리니까 그거는. 그래서 완벽하게 애들을 남겨서 제대로 외우게 시키지 않으면 복습 테스트를 아무리 준다 한들 그다음에 아무리 좋은 과제를 주고 수업을 잘해도 안 외우면 끝입니다. 휘문고는. 이해로 해당되는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완벽하게 하면 애들이 자신감이 생기고 1학기 때 이게 되면 2학기 때 포기 안 하고 쭉 끝까지 가는 거고 1학기 때 이걸 포기하면 1학기 중간고사 때 낭패를 보고 포기하면 아예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근데 분명히 이 고교학점제는 1등급 퍼센테이지가 확 늘었잖아요. 2배 이상 늘었는데 이걸 왜 포기합니까? 그렇게 등급만 잘 나와도 휘문고는 스카이를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포기해버리면 여기서부터 끝나는 거예요. 단위수를 보세요. 학점수를 보세요. 학점수를. 그래서 휘문 수업에 최적화된 수업, 그다음에 뭐 교과서로 만든 교재 소용없습니다. 정확히 이걸 가지고 다 아이들 머릿속에 집어넣느냐, 그리고 확인을 받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그렇게 막 사람들 괴롭히기만 하면 애들이 도망갑니다. 도저히 못 듣겠다고, 힘들겠다고. 하지만 보상도 확실히 해줘야 됩니다. 저는 이제 100점을 맞으면 이제 뭘 줄 거냐? 확실한 보상이 있습니다. 뭐야? 현금을 줍니다. 현금. 이거 제대로 합니다. 제대로. 물론 문제가 엄청 어렵죠. 하지만 이렇게 보상을 주면 무조건 하게 만들 겁니다. 100점 주면 이제 매주 종합 아닐 겁니다. 지금 종합으로 줬는데 이제 매주 주겠습니다. 매주. 제가 거덜나도 주겠습니다. 성적만 나오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확신이 생기면 그리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신을 포기하지 않고 내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수시로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 그래서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 많이 됐나요? 마지막으로 수업 어떻게 하는지만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통사 설명해 주실 거니까. 어머님, 조선 중기 이전까지 가정 내에서 남녀의 권리가 어땠는지 아시나요? 평등일까요? 불평등일까요? 평등으로 아시죠? 근데 구체적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휘문은.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 번에 정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조선 중기의 여성상으로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신사임당입니다. 이 신사임당의 남편의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신사임당의 남편의 이름은 남편의 대명사입니다. 이름이 이원수라고. 네, 근데 중요한 건 그 아들부터 또 헷갈리거든요. 아들부터. 왜? 한 페이지에 이와 이황이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암기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가 얼마짜리죠? 5,000원이죠. 5,000원 엄마니까 5만 원인 거고요. 네, 자, 중요한 건 이원수가 장가를 갔을까요? 아니면 신사임당이 시집을 갔을까요? 이원수가 장가를 갔습니다. 조선 중기 전까지는 처가살이가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 율곡 이는 친가 제사를 지냈을까요? 외가 제사를 지냈을까요? 네, 외가 제사만 지냈습니다. 왜? 외갓집에 있으니까 외가 제사 지내는 게 당연했던 겁니다. 어머님들, 제사는 의무인가요? 권리인가요? 이게 권리면 어머님들 다 포기하시겠죠? 네, 자, 의무가 남녀가 평등하대요. 그러면 모두 평등할까요? 권리도 평등합니다. 그래서 재산 상속도 남녀 차별 없이 균분 상속, 호적도 태어난 순대로 차별 없이. 그런데 대체 왜 감히 여자가라는 표현을 쓰는 이 남존여비의 시대가 시작됐느냐? 원래 학문이었을 뿐인 성리학이 남자들한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종교화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남존여비의 시대, 무조건 재산은 장남이 지내야 되고, 그러니까 모두 재산도 다 장남한테 몰아주고, 장남이 없으면 양자라도 드리는 이런 시대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어머님들한테 특화된 내용이 아니고 실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이해를 시켜줘야 암기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야 학습이 효과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최대한 학습량을 줄여주면서 암기를 요구해야 애들이 암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중학교 때부터 너무 쉬웠던 역사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1학기 중간고사부터 전혀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난 분명히 한국사 역사 A 맞았는데 이걸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해되셨죠? 네, 그걸 하게 만들겠습니다. 네, 이제 통사 부분은 문성민 선생님이 설명하겠습니다.